아령을 떨어뜨려요. 아령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런 통증이 통풍의 통증이에요. 움직이면 아프고 닿아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있을 바에 한 발로 쓰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잘라버릴 수 없을까? 끊어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었어요. 쥐가 파먹었듯이 파먹었죠? 이런 게 다 뼈가 녹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은 더 큰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풍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의 위험을 확실히 높이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더 높다고 돼 있어요. 스물네 살의 대학생 홍윤택 씨는 방학 때도 학교에서 공부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예 못 쓴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필기할 때 조금 불편감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최대한 눈으로 보면서 통째로 외우려고 했고 거의 여기 손목 못 움직이게 붙잡고 이제 약간 왼손으로 움직이는 거 도와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험 칠 때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갑자기 시작된 통증. 손보다 더 아팠던 건 바로 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는데 도저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어떻게 아픈지 그냥 잘라버리는 게 더 편하겠다. 이거 말고는 딱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이게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산을 짚고 이제 한 발을 내리고 우산으로 이제 몸무게를 지탱하고 이 발을 내리고 우산 짚고 오른발 하고 왼발 내리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시험 기간 내내 택시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집에 있을 땐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누워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심할 때는 발 같은 경우에는 이불만 닿아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불이 누르잖아요. 이불만 닿아 있어도 아파서 이 정도 무게인데도 네, 한쪽 발을 맨날 이렇게 빼두고 이제 너무 아프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굴렀다가 다시 막 이쪽으로 이렇게 굴렀다가 다시 이러고 있다가 계속 그냥 이렇게 몇 시간씩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은 지금 좀 붓기가 빠진 거죠? 발작이 났을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가 오는 거랑 상관없이 발이 전체가 다 붓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네. 혹시 신발 한번 벗어볼 수 있어요? 여기 많이 아프세요? 살짝 아파요. 살짝 네. 아파요. 이게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게 붓기가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밤부터 붓더니 누르면 살짝 아프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급성 통풍 발작일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통풍은 사실은 이게 고요산혈증, 피에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게 특징적이에요. 초음파상에 결절이 좀 관찰이 돼요. 엑스레이나 CT에서 찍었을 때 보일 만한 결절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점점 더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도 하고 하니까 상태는 한번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풍이 의심돼서 피검사를 했고요. 9.75까지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중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퓨린이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인 뒤 요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요산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요산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많이 생성될 경우 우리 몸에 쌓여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백혈구는
요산결정을 바이러스로 착각해서 공격을 하고 관절 부위에 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통풍이란 질병입니다. 통풍 환자의 관절액을 평광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바늘 모양의 요산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물질인데 이게 너무 많이 축적되다 보면은 이게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6.0mg/dL 이하로 유지가 되면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7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요산결정이 계속 쌓이면 마치 혹처럼 생긴 결절이 되는데요. 계속 방치할 경우 관절까지 변형됩니다. 통풍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전체 통풍 환자는 18%나 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 20대는 무려 27%나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 특히 내장류, 과당, 술은 통풍에 가장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생 봉준 씨는 지난 5월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봉준 씨는 자신이 왜 통풍에 걸렸는지 알 것 같다는데요. 원래 운동은 딱히 안 하고 먹기만 하다가 이제 통풍 걸린 뒤로 살짝 걷기 정도만 하고 있어요. 통풍 발작 와가지고 병원 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던 음식이 다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치킨, 고기, 맥주 이런 거 다 좋아해가지고 아마 음식 때문이지 않을까. 통풍 진단을 받고도 식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삼겹살 구워 드세요? 네, 보통 점심에 고기랑 라면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라면은 보통 몇 개 먹어요? 보통은 한 3개 정도 먹고요. 진짜 배고픈 날에는 한 4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이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비빔면하고 고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먹는 데는 또 진심으로 먹어야 돼서 한 끼를 먹더라도. 먹는 즐거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봉준 씨. 더 맛있게 먹는 나름대로의 비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살짝 상처를 내줘야지 양념이 잘 먹어가지고 많이 먹다 보면 또 이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봉준 씨 덕분에 삼겹살과 비빔라면의 찰떡궁합을 알게 됐다는 여자친구. 시골 참기름. 맛있겠다. 꼬들꼬들한데? 남자친구를 만난 뒤 예림 씨도 체중이 많이 늘었답니다. 고기를 면에 싸먹네요. 네. 잘 구웠네. 한 묶으면 된 거 일단 다 굽고 고기는 무조건 한 근 이상 정도 구워 먹고 이제 그때 먹으면 저는 엄청 배부른데 사실 좀 모자라요. 그래서 좀 한 30분 뒤에 배고파하는 정도? 배고프면 또 뭘 먹어요? 뭐 콤프라이트 시리얼 같은 거 한 그릇 혼자 말아 먹기도 하고 모자르지. 4개 할 걸. 삼겹살 한 근과 라면 3개를 순식간에 비운 커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후엔 달콤한 간식도 빼놓질 않는데요. 봉준 씨가 딱 하나 끄는 게 있답니다. 원래 이제 콜라만 마시다가 콜라는 끊었습니다. 그래도 약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한 달 동안 지금 먹고 있어요. 이제 이게 보통 요산 억제제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매일 이렇게 한 알씩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통풍 발작 심하게 오면은 먹으라고 주신 비상용 약. 전 진짜 누가 저 자는 동안 고문을 한 줄 알았어요. 발가락에다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을 안 가요. 근데 딱 통풍은 바로 가야 되겠다. 여기가 이렇게 땡땡 부었었거든요. 어디가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네. 지금도 당시 통증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사실 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것보다 식욕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조절도 못하고 술도 옛날만큼은 안 먹습니다. 제 주변에 통풍 환자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막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막 심하게 너무 아파서 막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 통풍에도 약간 뭐 증상의 단계 같은 게 있나요? 예, 통풍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시기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연히 피 검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1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발이 아프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 급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하는 2단계가 됩니다. 얼마나 아픈 발작이라고까지 해요? 예, 마치 발작을 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몸 동작이 꼼짝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작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저절로 또 깔아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3단계인 간헐기 통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막 이게 예. 아프다 이제 안 아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꽤 하나도 있었어요. 안 아픈 때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뭐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발작을 해요.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제 4단계인 만성 결절 통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통풍 발작이 자주 오게 되고 또 뼈가 녹아나게 되고 관절 변형이 생기게 되고 또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통풍의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4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통풍 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남자예요. 아니 여자 환자는 사실 아예 못 봤거든요. 여성 통풍 환자는 남성 통풍 환자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경 이전의 여성분들에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잘 안 생기시는데 폐경 이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니까 여성분들에서도 남성분들에서처럼 통풍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폐경 이전이더라도 신장 질환이 있어서 신장에서 요산 배설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아주 심한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난 윤택 씨. 그때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손과 발이 불편하다는데요. 발작이 일어날 때만큼은 아닌데 제 일상생활에는 좀 지장이 있는 정도로 불편한 것 같아요. 이쪽 부위가 부어오르는 건데 색깔도 살짝 좀 검거든요. 이게 발작이 일어나고 치료한 이후로 계속 색깔이 원래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신체 지수부터 측정합니다. 체중은 전보다 더 늘어난 상태. 더 찐 거예요 지금? 네, 아예 쪄봤자 한 128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쪘네요. 복부 비만 상태를 말해주는 허리둘레는 49인치에 달합니다. 피 검사와 함께 요산 결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중 에너지 CT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절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아파요? 이쪽은? 네.
발 좀 보겠습니다. 신발이랑 양말 한번 양쪽 다 벗어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는 괜찮으시고 네. 지금 이런 데 눌러서는 괜찮고 여기는 아파요. 네. 이 안쪽은 누르면 좀 아파요? 네. CT를 찍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뼈고요. 요산이 쌓이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요산 쌓여 있는 양 자체가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CT상에서는 요산이 쌓여 있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주변에 이 좀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지금 보면 훨씬 크거든요. 이게 지금 염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9.75였던 요산 수치는 지금 정상 범위로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혈당,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높습니다. 지금 보면 환자분이 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복부둘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지금 같이 있어요. 이걸 꼭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풍 있는 분들이 통풍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게 좀 잘 생기거든요. 24 젊은 나이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윤택 씨. 충격이 큽니다. 진짜 아까 벼락이 치는 기분이었어가지고 통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너무 그냥 나이만 믿고 안일하지 않았나.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비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 동반 질환 중에 하나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심혈관 질환이나 뇌경색과 같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합병증 같은 경우에도 통풍이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연구에 따라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34살의 운전기사 김성훈 씨는 고등학생 시절에 처음 통풍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통풍을 방치했던 성훈 씨. 걸음이 불편해 보입니다. 내려갈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걸어요. 일부러 무게가 아니라 무릎이랑 통증이 생겨요, 발 쪽에. 걸을 때마다 발에 통증이 있어서 활동량이 더 줄었는데요. 덕분에 체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괜히 걸었다가 또 통증 생기면 일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지금 120까지 나가니까요. 여러 번 지속되면은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운전 일을 하다 보니 빨리 먹을 수 있는 국밥을 먹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젓가락질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보통 이게 벌리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양을 크게 잡고 싶어도 이게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병을 방치하는 사이 요산 결정이 계속 쌓여서 손가락 마디에도 결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즐겨 먹는 음식은 내장 종류입니다. 자주 먹는 음식은 순댓국, 곱창볶음, 순대볶음, 또 혹은 또 그냥 또 고기류 이제 구워서 먹는 거. 네. 근데 그게 약간 통풍이 좋지 않다 그래도 좀 잘 못 끊으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작년부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성훈 씨.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결절의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엄청 손이 부으면서 이제 못 쓸 정도로 건들면 정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통증이 오면서 같이 부으면서 결국에는 굳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여름에 수면 양말을 신고 온 성훈 씨. 수면 양말이요. 예. 중 수치가
눕다 보니까 양말을 신지를 못해요. 통증이 생겨버리면은 일에 지장이 생겨버리니까요. 예, 이거는 24, 5살에 생긴 거고요. 손가락은 이거는 한 30살? 예, 그쯤에 30살. 이것도 한 25살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예. 바람에 스쳐도 예, 통증이 있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이게 하얗게 돼야 되는데 이게 뼈가 녹아나서 검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쥐가 파먹듯이 파먹었죠. 여기도 쥐가 파먹은 듯이 파먹었죠. 얼룩덜룩해 보이죠. 이런 게 다 뼈가 녹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뼈에 손상이 온 상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잖아요. 경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와 있어요. 23%가량 좁아진 혈관. 동맥경화입니다. 목숨 걸고 체중을 빼야 되고 목숨 걸고 통풍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요산이 콩팥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이고 그러면서 만성 심부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통풍은 방치할 경우 심혈관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황토길 걷기가 한창입니다. 한선식 씨도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젊은이 못지않게 체력이 좋지만 무려 20년간 통풍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주먹만큼 올라와가지고 이 말하자면 신이 맞는 게 없었어요. 신발이. 그래서 특수한 신발을 구해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좀 잘 걸으시네요. 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로 됐죠. 완전히 거의 완쾌하다시피 해가지고. 아픔이라는 게 도대체 정신을 말하자면 잃은 사람. 이걸 잘라달라고, 이거 끊어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었어요. 만성 통풍은 관절에 결절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년 전엔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도 받았는데요. 동네 이웃들도 모두 걱정할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 소리까지 났어요. 돌아가실 줄 알았지. 진짜 걱정 많았지. 동네 사람. 병원에 입원을 1년을 했어요. 그때 이 동네에서 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였지. 지금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건강해지셔갖고. 20년간 통풍을 방치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콩팥도 안 좋아져서 만성 신부전증도 앓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요 과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다 이제 또 심장, 비뇨기외과, 신장과까지 있어요. 이제 약이 여기 많잖아요. 요거는 이제 루마티스과. 통풍. 심혈관 약은 이거 4알 들어있는 거. 이게 심혈관 약이에요. 야, 심장낙과 이거에.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선식 씨. 여러 질병 중에서도 가장 충격이 컸던 건 4년 전 심근경색이 왔을 때입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티샷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주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심장에 문제가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 또 그것이 신장을 나쁘게 하는데도 말하자면 상당히 연관이 있는 모양이더만. 우리 몸에서 요산 결정이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은 손과 발 같은 관절인데요. 이 경우가 바로 통풍입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 신부전증이 생깁니다. 요산이 혈관에 쌓인다면 어떨까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심장과 뇌에 쌓이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에너지 CT 검사로도 혈관과 심장에 쌓인 요산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은 워낙 이제 잘 알려진 위험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라든지 혹은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보정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고서도 통풍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요. 당장의 통풍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의 위험을 확실히 높이기 때문에 이 통풍을 저희가 이제 무작정 방치하면 이런 위험에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선식 씨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 이렇게 먹어야지. 육류를 좋아했던 선식 씨. 하루 한 끼는 채소 샐러드로 대신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이런 걸 또 아침에 어떤데 밥 드릴까 하면 아니 이거 달라 그러죠.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이거 먹지. 거의 매일 마셨던 술도 많이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깨질까 봐서 몇 잔씩 먹고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심리적으로 안 받아.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통풍 치료와 함께 즐거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통풍도 무슨 뭐 고혈압처럼 약을 계속 그냥 끊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산이 식이요법만으로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요산이 100이라면은 그중에 30%는 우리가 먹는 뭐 고기나 생선에서 나오는 그 퓨린에 의해서 생겨지지만은 나머지 70%는 우리 몸 세포, 뭐 피부 세포, 근육 세포, 무슨 내장 세포 그런 세포가 안에 퓨린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재활용되면서 또 이게 요산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100개의 요산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50kg인 사람은 50개밖에 요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진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통풍을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충격도 있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평생 동안 먹으면 안 된다는 이제 좌절감이 크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먹어도 돼요? 네, 사실 요산을 떨어뜨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고요. 식단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술이나 동물의 내장류 그리고 액상과당은 줄이고 끊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한번 의심해봐라라고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증상이 없는데 요산 수치만 높다. 그러면은 은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무증상의 고요산혈증 환자분들이 모두 통풍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드시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통풍 발작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약은 드시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풍이라는 병은 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성인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요산에 대한 그런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관심도 갖고 또 요산이 높은 분들이라면 요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에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이민주 씨. 요즘은 퇴근 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미 5년 전에 통풍 진단을 받았지만 약은 먹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뭐 살을 빼든 뭘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하면서 술도 조금 줄여보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반년 만에 재발했던 통풍. 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발작 전에는 전조 증상도 있다는데요. 좀 저린 듯한 느낌이 처음에 와요. 뜨거운 느낌이 발에서 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붓죠. 빨갛게 되면서 부었다. 그때는 이제 손을 못 대죠. 양말을 못 신으니까.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민주 씨.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몸 상태를 살핍니다. 다행히 지금 요산은 잘 유지가 되고 있으셔서요. 오늘 검사는 4.1이고 저희 목표는 6 이하인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산 수치는 이제 정상범위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통풍의 5년 이내 재발률은 90%에 달합니다. 지금처럼 잘 유지가 되면은 평생 문제 없이 낼 수 있어요. 통풍에 대해서는 유독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플 때는 당연히 약을 먹어야겠지만은 그러다 갑자기 멀쩡해지면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약 드시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산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고요. 약이 부담스러워서 반복되는 통풍의 고통을 견뎠던 민주 씨. 좀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1년 반을 너무 좀 허비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애초에 이게 안 오도록 좀 생활 습관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30대 초중반에 젊으니까 뭐 이런 생각에 고기 먹고 술 먹고 또 이제 뭐 이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먹고 했던 것 같아서 뭐 조금 후회되기는 한데 이제부터 고쳐 나가야죠. 통풍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병을 키운 의사도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균 원장은 2004년부터 무려 14년간 통풍의 고통과 싸웠다는데요. 그러니까 통풍을 처음에 발견할 때는 잘 몰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과식하는 것도 아니어서 당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거의 밤톨만한 이만한 자 보시면 여기 이 발가락 있죠. 이 발가락이 안 구부러져요. 이게 두 번째 발가락이 통풍이 이쪽에 굉장히 심하게 왔어가지고 예전에 심할 때는 여기도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었고 이 귀에도 생겨가지고 귀에도 좁쌀 같은 게 이렇게 생기고 막 파달 같은 게 생겨서 통풍 결절이거든요. 결절, 관찰 이게 다 결절이고요. 여기서는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수술 당하는 거죠. 제가 수술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거 전체가 다 결절이에요. 결국 결절 제거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을 중단하기 일쑤였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2018년도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통풍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통풍 발작이 굉장히 빈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자주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처방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요산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혹시라도 잊을까 봐 그날 먹을 약들을 표시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봉지에 해서 약이 많죠. 이게 여러 가지 통풍의 합병증 때문에 생긴 뭐 당뇨 그리고 심근경색, 고지혈증 뭐 이런 약들입니다. 먹고 그럼 먹는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예전엔 고기와 해산물을 아예 끊은 적도 있다는 김진균 원장. 예전에는 종류를 되게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근데 제가 통풍은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칼로리 위주로 생각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
통풍에 안 좋은 술과 과당, 내장류는 피하면서 전체 열량을 줄였습니다. 통풍 치료 전에는 제가 제대로 치료하기 전에는 고기랑 해산물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고기, 해산물, 그리고 국물, 짠 거, 매운 거.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그런 것들을 적당히 먹고 있고. 6년간 10kg을 감량한 김진균 원장.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약이었습니다. 통풍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먹고 싶은 건 맛있게 먹는 요즘.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생의 그 즐거움 중에 먹는 게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반이나 되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새벽같이 강원도 정선에서 올라온 한선식 씨 부부.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심장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신장 상태를 살피는데요. 약은 여전히 잘 드시고 계시죠? 약 드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모범생처럼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요산 수치가 많이 높았었는데 우리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목표 수치 밑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만났을 때 염증 수치 굉장히 높았잖아요. 최근에는 염증 수치 다 정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 자체는 더 좋아지기는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약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게 신장이랑 콩팥도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내가 배워가지고 동네 통풍 환자들한테 상담사예요. 통풍 자체는 이제 관절로 표현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성 대사성 그리고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이런 다른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병이지만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통풍.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